자, 일괄경매 청구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37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네모쳐. 37번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아까 거기다가 네모쳐 놓고 이렇게 후후 소지전. 누구? 후후 소지전. 저당권 성립 후, 또 경매 등기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가리키고 이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할 수 있나? 그래서 너 죽였다면 구상권이야 이렇게. 경매인 될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답이 맞죠. 제3취득자는 후후 소지전.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그라미 쳐. 후 지 동그라미 경락인 나왔지? 경 나오나? 될 수 있다. 2번 후 동그라미 소 동그라미 경 나왔지? 있다 해야 되나? 없다 틀렸네 바로. 3번 제3취득자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앞에 볼 것 없어. 그냥 저당권자 죽일 수 있다. 그거만 알면 되니까. 맞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자 밑줄 그으셔. 후순위 저당권 취득한 자는 아까 후순위는 선순위 소멸시킬 수 없다.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그 다음에 5번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아까 구경비를 받는다. 비용의 우선 변제. 됐나? 그 다음에 38번에 별표를 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에 잘 나와. 여기 봐. 자, 이 토지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을토지에 A가 전세권이 있고 B 저당권이 있고 B가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C가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전세권자보다 나중에 성립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전세권자보다 나중에 성립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그 앞에 있는 전세권은 산다 간다? 살지? 이거 가는가? 죽어? 아름이는 여기 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요 맨 앞에 저당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건물, 이 토지는 누가 경매 신청하든 맨 앞에가 저당권이 있지? 그럼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면서 저당권은 다 소멸하면서 혼자가 동생들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저당권은 전세권은 간다 해야지. 누가 경매 신청했든. 됐나? 근데 유치권은 누가 경매 신청하든 간다 산다. 근데 언제 가? 경매 등기 후. 유치권은 경매 등기 후에는 간다. 문제 푸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중간 지상권은 소멸. 틀렸네. 1번이 바로. 이 내용 아니냐. 저당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 용익권은 전부 소멸한다. 지금 나 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는 경매 신청 등기요, 맨 앞 등기요. 써놓으면 돼. 맨 앞 등기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지상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되었지? 그러니까 저당권을 기준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자보다 앞에 있지? 그러면 지상권은 산다 해야지. 3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성립이 되었대.
그러면 저당권이 맨 앞에 기준이 되지? 나봐. 경매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는 맨 앞에 나온 저당권 등기. 맨 앞에 나온 저당권 등기. 그러면 맨 앞에 나온 저당권의 형님은 살고 동생은 간다. 됐냐고? 맨 앞에 나온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건 살고 뒤에는 다 가는 거다고.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네 번째, 지상권이 저당권 후에 설정된 경우, 후지?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죽어야 돼.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서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아까 후 소지자는 구경비 받는다 그 말 아니냐. 다섯 번째, 전세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그러면 먼저 설정되었으니까 전세권은 살아야지. 그런데 전세권자가 여기 봐. 준혁아, 정신 차려. 지금 우리 토지의 갑이 전세권이 있고, A가 전세권이 있고 B가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 앞에 있는 거 살잖아. 근데 저당권자 경매하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었지? 그래서 배당 요구해도 돼.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 살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받고 나갈 수 있지. 그러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배당 요구하면. 그래서 전세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이 된 경우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가 밑줄 그어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기다가 주택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돼. 주택임대차에도. 여기 봐. 지금 이 을의 건물이라고 하자. 주거용 건물에 여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자가 나타났거든. 그러면 저당권자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주택임차권은 살아. 근데 주택임차권이 확정일자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지. 그러면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하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 이론이 주택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순위 주택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면 경매 결과 간다 산다. 가버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배당 요구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지.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더니 전세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받을 때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안 돼. 전세권자는. 주택임차인이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지. 그럼 배당 요구했을 때 전세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텨야 돼. 나가야 돼. 근데 주택임차인은 보증금 다 못 받았죠. 나가야 돼. 대항할 수 있어.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보호해준다 하셔야 돼.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으로 가자. 210페이지.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졌어? 원금이 안 정해졌어? 언제 정해진다고? 도해신납, 파괴, 신신, 안납. 신청한 자는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자는 납부시. 그럼 이제 1번 봐. 틀린 것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1번도 잘 나와.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을 때자, 근저당 설정자는 밑줄 것이요. 근저당 설정자에 밑줄 것이고, 종전 소유자 이렇게 써. 종전 소유자. 근저당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야, 종전 소유자야 지금. 왜냐하면 설정해놓고 목적물이 양도되었다고 하잖아. 종전 소유자지. 그러면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아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지금 1번 전후관계 알겠지? 2번 최고액은 잡아. 최고액은 그만큼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선 변제 받겠다는 것이다.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한다. 몇 줄 것이요? 채권 최고액에다 몇 줄 것이고, 지금 이해하면 합격이요. 이게 민법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물리가 서버리면 그것이 늦게 오더라도,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민법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요. 계속 20점 맞다가도 문구가 트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촥 수직으로 올라가. 이게 민법 시험이라고. 왜? 민법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가 서버리면 한계거든. 그래서 한꺼번에 점수가 나오는 거지. 50점, 60점 그런 점수는 없어, 민법이. 11월 달에 온 사람들은 맨날 공부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20점 맞다가도 수직적으로 이것이 10월 달이니까 그렇게 하려거든. 논리가 세야 돼, 논리가.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내 등기법을 강의해보지만, 내가 월요일에 등기법 강의하잖아요. 등기법은 처음에만 어렵지, 한 번만 해놓으면 민법의 3분의 1도 안 돼, 공부량이. 거기는 변수가 없어, 변수가. 공동신청, 단독신청, 주등기, 부기등기 맨날 그것만 물어보니까. 근데 민법은 전체 변수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강의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민법이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렵다고. 매 공부했는데 약간 변형시키면 또 틀려버려. 그냥 논리가 세야 돼. 자, 2번 최고액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고 맞지?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책임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우고 있어야 돼.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면, 자 봐, 밑줄 그것이요. 근저당권자가 밑줄, 신청 밑줄.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지. 그러면 경락대금 납부시에 확정돼, 신청시야. 신신안납 이렇게 쓰라고. 거기다가 신신안납.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에 신신안납.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자는 경락대금 납부시. 그것도 신신안납 외우는 것도 있지. 내가 만든 게 아니요. 내가 만든 게. 하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신신안납 해놨더라고. 그래서 네 방법이 더 좋구나. 그래 나도 모방한 거예요. 신신안납. 자, 외운다. 신신. 근데 신신안납 했는데 그 말이 뭔 얘기요? 너 준혁이도 지금 뭔 말인지 아냐? 고맙다. 너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된다. 다시 한다. 신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지.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한 때요, 신청한 때요? 그래서 3번이 틀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죠. 근저당권은.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자, 밑줄 그으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밑줄 그으셔. 여러분들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다 들어가, 그 안에. 최고액의 범위 내에는 다 들어간다 해버리면 돼. 다 들어간다. 그래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그리고 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알 필요 없어. 다 들어간다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맞다. 5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싹 다요, 최고액까지요. 아까 채무자만 싹 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채권 최고액에다 몇 줄을 그으셔. 채권 최고액에다가 싹 다 갚아야 되는 게 누구냐 그 말이야. 싹 다 갚아야 되는 게 누구?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두 개 나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위까지만 갚는다. 채무자는 최고위까지요, 싹이요? 모두 다 이렇게 외워놔.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자 근저당권에 물상 보증이 있는 자 밑줄 볼 곳 없고 밑으로 내려와.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맞아? 물본은 싹 다요, 최고액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은 싹 다냐 최고액까지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채무자만 싹 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싸우냐? 무슨 소리 났어? 악 썼어? 신경 쓰지 마라. 2번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저당권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킬 수. 여기서 뭘 봐야 돼? 어떤 낱말을 봐야 돼? 도해, 해자 보여? 회자를 봐야 돼. 도해, 신납, 파괴 이렇게. 해자 동그라미 쳐. 준혁아, 해자 보여 안 보여? 다시 한번 해지. 해지 오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고.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로서 피담보 채권 확정 나오지? 확정이다 동그라미 쳐놓고 확정이다 동그라미 쳐놓고 도해, 신납, 파괴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중요한 낱말이 확정이야.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후순위 신청을 해. 밑줄 그으셔. 후순위 신청. 선순위 근저당권자 나오지?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신청한 자요, 신청하지 않은 자요? 후순위가 신청했잖아. 그럼 선순위는 신청하지 않은 자지. 그럼 신청시여 납부시여. 신신 안 납. 경매 신청시에 틀렸잖아 이렇게. 지금 알아듣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일단 자여본다. 결산기 도래, 해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근데 제3자가 경매 신청할 때 지금 근저당권의 채권 확정 시기를 묻는 거니까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으면 신청 시이고 제3자가 신청했다면 근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은 자자.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자가 경매 신청하면 납부시. 자여본다. 지금 근저당권자의 채권 확정과 제3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근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은 자지.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았으면 언제? 납부시. 다시 신신 안 납. 알아들었나? 그럼 여기 1번 근저당권자 A, 2번 근저당권자 B. 그럼 이 사람이 신청했다고 봐. 이 사람은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언제? 납부시. 이 사람은 언제? 신청시. 그래, 그렇게 해결해. A가 신청했대. 그럼 B는 납부시, A는 신청시. 그 얘기야 지금. 읽어봐. 그거 하나 어떡하냐고. 자,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시여 납부시여. 이해하셨지? 납부시.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밑줄 그으셔. 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그랬지? 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다 담보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담보된다 해야지 지금. 그래서 담보되지 않는다. 4번 틀렸네.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자 거기다 밑줄 그으셔. 이제 확정되기 전에 밑줄 그으셔. 그럼 이제 여기서 근저당권 여기 봐.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는 여기서 요 시기에
채권이 확정되는 게 도외신납 파기 아니냐? 요 전에는 원금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이때 원금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채권 확정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다거나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근저당권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지위를 양도하면 근저당권도 따라가. 여기서 확정 전에 채권 양도냐 근저당권자의 지위 양도냐 두 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밑줄 그으셔봐. 확정 전. 자, 5번에 확정되기 전에 네모쳐. 제일 중요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해결하면 근저당권 해결돼. 확정되기 전에 네모 쳤나? 네모 치고 밑으로 써봐. 확정되기 전. 자, 채권 양도. 그럼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했다면 근저당권 따라갈 수가 없어. 수반되지? 근저당권 수반성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반성 적용이 안 돼. 이전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양도돼. 뭐가 양도돼? 지위. 이게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맨날 나오는 거야. 등기법에서. 그러면 지위가 양도되면 근저당권 이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이야. 요거 두 개를 기억해야 돼. 지위가 양도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 5번 봤더니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 밑줄 그으셔. 채권 일부가 대위 변제되었지. 채권 일부가 여기 봐라. 채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수반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읽어봤더니 대위 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 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돼 안 돼. 여기 채권 양도 여기 봐. 이전돼 안 돼. 이거 물어봤잖아. 이전 이런 거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말들을 눈여겨서 보라고. 이 말들을. 확정되기 전 채권 양도했어도 이전되지 않아요. 그러나 확정되기 전 지위 양도되면 이전 된다. 이게 등기법에서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라고. 단골 문제. 지금 여러분들 민법 강의 잘 듣잖아요. 등기법 반은 맞춰. 지금 내 강의에서. 그래서 5번 마저 틀려. 틀렸지. 확정되기 전 대위 변제 채권 양도 근저당권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낱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이게 뭔 얘기요 한다고. 아르마 다 읽어보고 뭔 얘기요 그래. 근데 요점을 알고 있어야 다 같이 이전. 이걸 물어봤잖아. 근저당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런 거. 준혁아 강의 잘 됐냐? 고맙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그 45번 보자.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밑줄 그으셔. 확정되기 이전 네모. 여기 봐. 확정 전에는 계약의 내용도 다 바꿀 수 있어. 변경 등기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등기법 배우면 저 등기에 변경 등기 들어봤나? 변경 등기는 원래부터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야? 잘된 것을 바꾸는 거야? 그래, 잘된 것을 바꾸는 게 변경 등기잖아. 따라서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아니고 간에 다 변경 등기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시면 돼. 자, 여러분, 모든 권리는 변경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변경 등기. 그러면 채무자도 변경시킬 수 있지. 그러면 등기 원인을 채무 인수로 써.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되면 여기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만 담보된다. 여봐. 채무자가 변경되면 후만 담보된다. 이렇게. 자, 읽어보면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자, 변경할 수, 채무자가 중요해, 변경이 중요해. 변경이 중요하잖아. 다 모든 등기는 변경 등기 할 수 있으니까. 됐나? 증액 올 수도 있고 존속기간 연장도 올 수 있고 다 변경시킬 수 있어. 저당권자도 변경할 수 있지. 저당권자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전 등기. 근데 그것은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라고 그러지. 권리의 주체가 바뀌면. 2번. 자, 네모처 확정 전.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밑줄 그으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나오나?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최고액의 범위 내에다 그러면 다 담보 된다 해버리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없어. 그 다음에 3번. 선순위가, 밑줄 그으셔. 선순위가 신청. 후순위는 언제 확정돼? 후순위의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개시 결정 시효, 경락대금 납부시효. 신신, 안납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 맨날 가르쳐줘. 하나만 가르쳐주면 좀 알아서 해야지. 신신, 안납. 그 다음에 4번. 존속 중. 존속 중.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네모처 분리하여 네모.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분리하여 없다 이렇게. 4번 틀렸네. 자, 여보요. 분리하여 있어 없어? 없어. 5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밑줄 그으셔. 최고액을 초과. 됐나? 그러면 채무자 나오지. 채무자 겸 설정자는 최고액까지요, 싹 다요? 채무자 그러면 최고액이요, 싹 다요? 틀렸네, 이런 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줬어.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그것으로 마치고 공동저당 하나만 하자. 그러면 공동저당이 공동저당에서 안분해서 배당 받는 계산 문제가 민법에서 216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그럼 216페이지 봤더니 계산 문제가 여기서 딱 민법에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근데 나온다면 해결하는 방법만 보자고. 그래서 거기에 216페이지에 맨 위에다가 공동저당 나오죠? 거기다가 공동저당에서 1번 동시에 봐. 지금 공동저당은 채무자 X 토지에도 채무자 을 소유의 저당권 갖고 있고 채무자 을 소유의 Y 건물에도 저당권 갖고 있지. 이게 채권은 한 개인데 여러 개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럼 공동저당권자는 3억을 경매받기 위해서 먼저 경매하려면 경매에 따로따로 아니면 동시에 경매해도 돼. 그러면 동시에 경매했을 때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는데 자,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공동저당에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것은 경매를 두 개를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일괄 경매했어. 그럼 배당 시기가 같은 걸 동시 배당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시 배당의 경우에는 안분 배당이야, 안분 배당. 근데 그 안분 배당 하는 방법이 곱을 이렇게 하면 돼.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그럼 이게 안분 배당이야. 근데 그 다음에 2번 이시 배당은
20회당은 목적물만 따로따로 경매하는 것이야. 이때 20회당은 차순위, 바로 선순위 저당권 밑에 있는 차순위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를 대위할 수 있어. 이것을 차순위자의 대위. 인정이 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동시배당, 안분배당이나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 이론은, 요 이론은 물보 소유에는 적용 없다, 요거야. 물상보증인 소유에는 적용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여기 보자. 지금 저당권자 갑이 X 토지의 1번 저당권 3억, Y 토지의 1번 저당권 3억, 그리고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고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을 때 모두 다 채무자 소유지? 모두 누구 소유? 요걸 잘 봐야 돼, 공동저당에서는. 그러면 이걸 동시에 경매했더니 여기는 경락대금이 4억이고 여기는 경락대금이 2억인 경우, 자, 이거 본다. 고불합으로 나눠라. 경락대금이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2억 아니야. 그리고 곱해. 채권이 상수야. 3 곱하기 여기서는 4 하면 돼.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4 더하기 2에서 3 곱하기 여기서는 얼마? 2 하면 되는 거. 이게 안분배당이야. 그럼 여기서는 6분의 12, 2억 받고, 여기서는 6분의 6, 1억 받고, 이게 안분배당이라고. 됐나? 안분배당은 여기서는 봐. 지금 경락대금이 얼마? 4억. 여기 경락대금은 2억. 그러면 더해서 4 더하기 2 해서 채권이 얼마? 3 곱하기 여기서는 4 하면 된다, 그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는 똑같대. 다시 한다. 고불합으로 나눠라. 4 더하기 2 채권 곱하기 여기서는 2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안분배당이야. 허겄냐고? 그렇게 쉬운 놈것을. 근데 이 이론의 안분배당은 하나는 채무자 소유지, 하나는 누구 소유야? 물상보증인 소유. 경락대금이 2억 4억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더하기 여기서는 얼마였어? 2 더하기 4니까 2 더하기 4. 채권이 3 곱하기 여기서는 4 아니야. 2억 받아야지 안분배당하면. 여기는 얼마 받고 아까 2억 더하기 4 했더니 2 더하기 4, 3 곱하기 여기는 경락대금이 여기 1억이잖아. 안분배당하면. 맞아? 그런데 이 안분배당 이론은 모두 누구 소유인 경우만 적용되냐면 채무자 소유일 때만 그렇게 하고, 물상보증이 소유이다면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이 소유지? 그럼 안분배당 하지 말고 채무자 땅에서 얼마 받고? 2억이지? 이거 받고 나머지 물상보증인 땅에서 2억 받은 잔액만 본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받아? 1억. 이해했나? 안분배당하면 2억 1억이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채무자 땅에서 먼저 받고 못 받은 잔액에 대해서 물상보증인 소유에 받는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나오잖아요. 그럼 안분배당 공식을 필요 없어. 그냥 채무자 땅에서 먼저 받아. 여기서 얼마 받아? 2억. 여기는 얼마 받아? 이게 동시배당이야. 이렇게 나오면 고불합으로 나눠 할 필요도 없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여기 20회당.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경락대금이 2억이면 3억을 여기서 먼저 받아가잖아. 그럼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B는 동시에 경매했다라면 안분배당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동시에 경매했다라면 안분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안분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이었지? 2억의 범위 내에서 여기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4억에서 3억을 먼저 싹 받아가면 1억 남잖아요. 그럼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 2억 4천짜리는 여기서 먼저 싹 받아갔으니까 동시에 경매했다라면 안분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었지? 요만큼을 여기서 대위한다는 거야. 못 받은 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봐. 20회당은 공동저당권자 경매 4억에서 3억 받아가면 얼마 남았어? 1억. 그럼 1억, 요 사람은 2억 4천이었지? 1억 여기서 받지? 그리고 1억 4천을 다 받아. 안분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받아.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려고 하는 표정 짓네. 이렇게 하자고. 자, X가 먼저 배당하는 거 20배당이라고 그래. 20배당 시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자 갑은 채권 3억 중에서 경락되면 4억 아니냐? 여기서 싹 받아가. 그럼 얼마 남았어? 여기는 1억. 그럼 후순위 2억 4천짜리는 나머지 돈이 1억밖에 없잖아. 1억 받고 못 받은 1억 4천은 손들어야 돼. 대위해야 돼. 선순위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1억의 한도에서 대위한다는 거야. 1억까지. 그럼 만약에 이제 거꾸로 여기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봐. 여기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면 경락대금 2억 아니야. 3억에서 2억 받았지? 그럼 싹 받아가 버렸잖아. 여기 하나도 없네. 그럼 여기 1억 6천,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 1억 6천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안분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지? 한도 내에서 대위한다는 거예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차순위자의 대위라고 그래. 준혁이 네 머리는 설득을 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저기 요약집 한번 봐. 요약집에 페이지, 그 102페이지. 102페이지의 요약집 한번 보자. 공동저당권자의 채권 회수 나오죠. 거기에 1번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안분배당 하는데 그것이 안분배당 하는 방법이 합분의 곱이잖아. 곱을 합으로 나눠라 그 말이야. 그러나 2번 봐. 2번 목적물 중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먼저 전부를 배당받은 후 나머지 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배당받는다. 즉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안분배당하지 않는다. 20배당 봐. 20배당의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대위, 배당 시기가 다른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먼저 배당이 되는 목적물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부족 부분에 한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2번 먼저 배당이 되는 목적물에 밑줄 차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밑줄 그으셔.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밑줄 그으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알아서 풀어. 자, 219페이지에 63번 하나만 보자. 이것만 하고 강의 마칠 거예요. 63번만 네모 쳐. 갑은 을에 대한 채권 얼마를 담보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모 쳐. 을 소유 네모, 병 소유 네모. 그러니까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다르잖아 지금. Y 토지의 저당권 설정, 그리고 X에는 정의, X에는 정의자. 그러면 이렇게 봐. X의 후순위 정은 물보 땅에 대위할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Y 토지 물보 땅의 물보 땅의 무는 채무자 땅에 선순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1번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경매가 이루어지면 근데 경락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어? 토지가 각각 1억 원, 2억 원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갑은 안분배당 한다, 안분배당 하지 않는다? 안분배당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X 채무자 땅에서 먼저 1억을 받고 물상보증인 땅에서 나머지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이해하셨나? 그래서 1번은 안분배당하지 않는다. 1번은 맞지. 2번. 갑이 Y 토지 물보 땅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전액을 받는 경우 물보 소유의 차순위 무는 갑을 대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 행사할 수. 여기 봐. 채무자 땅에는 대위 있다 해보는데 채무자 땅에는 대위 있다 써봐. 2번에다가 채무자 소유에는 대위 있다. 그러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후순위 무는 채무자 땅에는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소유에는 대위 없다. 자, 3번. 갑이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X 토지의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대위권을 인정하니까 그 저당권 등기를 이전받아야 돼. 이전받아야 돼. 그러므로 말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없다 맞고. 4번. 갑이 채무자 땅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하면 갑은 후순위보다 우선배당 받는다 맞고. 5번 봐. 갑이 X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받으면 X 토지의 후순위는 갑을 대위해서 물상보증인 땅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해야지. 지금 Y 토지가 물상보증인 땅이야. 애워봐. 써본다. 물보 땅에는 대위 없다 써버려. 5번에다가. 물보 소유에는 대위 없다. 그걸 묻는 것이었어. 자, 애워요. 물보 소유에는 차순위자의 대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저당권 말소하는 거지. 물보 땅에는. 채무자 땅에는 말소하면 안 돼. 왜냐하면 물보 소유의 후순위가 저당권을 이전받아야 되니까. 자, 외워봐. 물보 소유에는 없다. 두 개만 외워.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도 나으니까 나오면 물보 소유에는 외워봐. 안분 없고 대위 없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 마치고 다음 주에는 쭉 가서 계약법에 민사특별법 같이 좀 해드리려고 그래. 자, 그러니까 빠지지만 않고 이론 정리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